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르던 국내 증시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 끝에 결국 상승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정강 후약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될 미국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고 또 우리는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휴장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추후 흐름을 보고 가자라는 관망 심리가 짙은 모습입니다. 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또 시장과 관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수요일이죠. 오늘장 내일장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뤄볼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외환 보유액이 지난 3월 감소세로 전환이 됐었는데요. 4월 현황은 어떤가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4월 말 외환 보유액을 공개했는데요. 작년 3월에 이어 2달 연속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493억 달러로 3월 말보다 85억 1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감소폭도 지난달 39억 6천만 달러에서 2배 넘게 커진 모습입니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한 달 전보다 13억 8천만 달러 줄어들었고요. 이로써 감소폭도 가장 컸습니다. 예치금도 65억 6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 보유의 감소폭이 커진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 달러화 강세에 따라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했고 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따라 보유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닌데요. 외국을 살펴보면 이렇게 감소폭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3월과 비교해 중국이 258억 달러, 일본 285억 달러, 스위스 352억 달러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슈가 되는 소식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1조 원대 5G 통신 장비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컸었다고요? 네, 오늘 정말 단비 같은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인 DC네트워크의 5G 이동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수주 규모가 무려 1조 원으로 이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수주를 따내기 위해선 이 부회장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DC 네트워크 창업자 찰리 에르겐 회장과 무려 5시간 동안 북한산 등반을 했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통신업체와 미국 버라이어즌 등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할 때에도 이 부회장이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수주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계약에 대해 미국 이동통신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DC 네트워크에 5G 통신 장비를 공급하면서 미국 내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 전달했습니다. 예,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수주 소식이 주가에는 또 어떻게 반응이 되고 있을까요? 네, 저도 삼성전자 주주인데 네. 이제 52주 신저가를 계속 기록해서 마음이 정말 아팠거든요. 네, 다행히 이번 발표로 장 초반 삼성전자가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다른 이제 글로벌 상황에 삼성전자 주가는 맥을 못 추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시 13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0.30% 오른 67,700원에 거래되며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영민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삼성전자 벤더들의 DC 네트워크형 장비 공급 시점은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들의 실적 흐름이 견조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 빌라 가격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요? 네, 지난 3월 서울 지역 매매 거래 중 빌라 비중이 6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3월 수치는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북구와 강서구는 빌라 매매 비중이 무려 80%를 넘기도 했는데요. 최근 서울에선 거래가 이루어진 주택 중 빌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서울의 빌라 매매 비중은 지난해 12월 62.8%, 1월 63.4%, 2월 60.2%, 3월 64.8%로 꾸준히 60%를 웃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2020년대까지만 해도 아파트 매매량이 빌라보다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빌라 매매량이 증가하게 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2년 전까지만 해도 빌라는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다 이런 인식 때문에 빌라를 선호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장기간 지속된 아파트 가격의 급등 그리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 등으로 비싼 아파트 대신에 빌라를 장만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저렴한 빌라라도 사자 이런 생각에 수요가 그쪽으로 몰린 건데요. 또 시가 9억 원을 넘지 않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매수를 하면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어 추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외환 보유액 감소 소식부터 이 빌라 매매 증가까지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2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시황 흐름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일본과 중국이 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과 홍콩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은 변동폭이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FOMC 경계감과 또 내일 휴장을 앞두고 관망세가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을 점차 줄여나가더니 현재는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전환 이후에도 낙폭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0.17%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2675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현재 0.55%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900포인트 지지는 하고 있지만 현재 이 시간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후장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는데요. 이로써 2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13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현재 85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관은 147억 원, 외국인은 현재 125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5G 관련주들이 모처럼 동반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발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인 DC 네트워크의 대규모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국내 관련주들이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주 금액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 내에 공급하는 계약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가레이는 5%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기산텔레콤, 이로운, 엘프아텍은 현재 20%대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텔레피드도 현재 10%가 넘는 상승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항공주는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는 하루 만에 항공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반면 국내 항공주들은 그 흐름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또 각 여행사와 항공사도 다시 열리게 되는 하늘길 채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다만 국제선 여객 회복만으로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치솟은 유가와 원달러 환율도 부담이 되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한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이도 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6월이면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다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게 됐죠. 또 항공사들이 신규로 취항하는 해외 노선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회복세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0.33% 하락 보여지고 있고요. 제주항공은 1.87%, 티웨이항공은 현재 2.43%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5G 통신 장비 수주 소식이 있었죠.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도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오늘 강박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코오롱 플라스틱이 20% 넘는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열 가소성 복합재를 적용한 제품을 앞세워서 해외 모빌리티 시장 공략한다는 소식이 오르고 있고요. KCC 1분기 호실적 발표에 힘받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2%, 93.1%씩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매드팩토 주가 가파른 상승 보여지고 있죠. 암 치료제인 벡토서팁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카카오 측은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플랫폼 부문에서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12%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7%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또 인건비 부담도 컸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가 현재 강보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8,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부산주공이 있습니다. 네, 연이은 곡물값 급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주공은 최근에 국내 대형 농기계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고 양산에 들어갔는데요. 농촌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오는 2분기부터는 곡물의 수입 단가지수가 평균 1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농기계 수요에도 현재 관심이 많이 커졌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25%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일진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에게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러시아의 이러한 제재가 세계 40%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파이어 업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진 디스플레이 현재 4%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13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우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업종과 종목마다 많이 틀린데요. 오늘 그래도 이 외국인 쪽에서의 코스닥에서 좀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비엠이죠.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실적이 발표한 이후에 증권사마다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에코프로비엠 1분기 영업이익은 411억으로 작년 대비해서도 130%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화재 소식도 있었고 내부적인 좀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흐름이 이제 다 무마되고 180도 다른 흐름으로 주가에 대한 그 긍정적인 그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2분기부터도 이제 삼성 SDI 쪽으로의
출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5G 장비에 대한 그 수주액이 나와주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의 그런 긍정적인 그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죠. 이 5G 통신 장비 수주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5G 전국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덩달아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삼성전자의 주가 많이 마음고생을 하신 분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뭐 반도체 수급난이나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주가 선반영됐다는 평가가 많고 최근에 그 저가면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을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은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던 부분이 있고, 오히려 카카오가 실적 발표 이외에 이벤트 소멸광으로 주가가 좀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키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신규 성장에 대한 모빌리티나 엔터프라이즈 같은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한층 더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도 비록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특히나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데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차장님께서 포착하신 특징주는 어느 쪽일까요? 오늘 제가 관심 주로 말씀드린 건 골프존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골프존 같은 경우에 1분 실적 발표됐죠.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1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좀 선반영 감이 있으면서 이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좀 적게 나온 점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오히려 좀 일본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가맹점 그리고 비가맹점에 대한 이 성장성이 고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아졌죠. 30%대로 좀 들어서면서 이 골프존에 대한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강맨증수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 작년 1분기 때는 1,530개에서 올해 1분기는 1,904개까지도 늘어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그 비가맹점의 골프 시뮬레이터 판매나 라운드 수 같은 경우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매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비가맹점 쪽에서의 상승 부분은 가맹점 쪽보다 가맹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 1분기 영업이익 507억을 기록했는데, 이 2분기 영업이익은 360억 이상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23만 원까지도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지금 이제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상보다는 좀 그 주가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에 가장 큰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 골프존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골프존의 주가는 지금 17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23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죠. 수급 포착 시간이었고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이고요. 골드스타에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에서 1조 원대 5G 통신 장비 수주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장 초반에 5G 관련주 훈풍이 이어졌었는데 주요 내용과 함께 관련주들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삼성전자가 미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인 DC 네트워크사의 대규모 5G 통신 공급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국내 5G 장비 관련주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날 이제 네트워크의 미국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5G 가상화 기지국과 다중 입출력 기지국을 포함한 무선기기 등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계약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뉴스에도 보셨다시피 한 1조 원 이상 이렇게 공급 계약을 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은 삼성전자가 맺은 미국 내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 중 역대 두 번째 큰 규모이고요. 또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금일 1%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에도 불구하고 1%대 상승했다가 시장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다소 이제 부담감이 좀 작용하면서 보합권으로 진행 중에 있고, 또 관련주인 통신 장비 업체 에팔텍 오늘 그래도 상한가 찍었죠. 상한가 달성을 했고, 다산 네트워크스 약 16%대 오른 7,600원대, 오이솔루션 16% 올랐다가 좀 상승폭 줄어들면 4%대 상승세로 지금 나오고 있고, 기타 에이스테크, 솔리드, RFHIC 이런 어떤 장비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동반 급등을 했는데 금일 좀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도 있고, 또 매물대 형성이 된 부분, 또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저가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매도세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상승폭은 상당수 줄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이나 기가레인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급등을 했다가도 좀 줄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갭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주가 삼성전자가 맺은 이 미국 내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 중 역대 두 번째 규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서 2018년과 2020년에도 5G 장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성과가 어땠는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군요. 예. 삼성전자는 지난 이제 2018년이죠. 2018년 미국 최대 통신업체 버라이존과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또 2020년에는 무려 7조 9천억 원, 약 8조 가까운 어떤 규모의 5G 장기 계약을 이렇게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통신 장비 단일 수출 계약 중에 최대 규모에 해당되는 어떤 금액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당시 관련주에는 당연히 굉장한 어떤 호재였죠. 삼성전자는 이제 국내 중소장비 부품회사만 86개사와 이렇게 협력해서 그런 네트워크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또 관련주 등도 다양합니다. 굉장히 안테나, RF 통신 부품 등 이렇게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KMW나 당시에 에이스테크, 또 RFHIC, 또 기가레인 등이 당시에 굉장히 좀 관련주로서 이렇게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20년 동안 이 계약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년도에 계약한 게 20년 동안 계약한 5년 동안, 그러니까 20년도에 이제 5년 동안 장기 계약을 한 건데, 버라이존이랑 당시에 5 이동통신 장비를 포함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이제 5년간 장기간 이렇게 공급하고 설치,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어떤 기간이 굉장히 또 장기간이고,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항상 코로나 기간에 아무래도 어떤 부품 조달 등 상당한 시간이 딜레이가 된 점도 있었고, 또 전체적인 시장 조정이라던가 삼성의 그런 악재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서 기가레인을 제외하고는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감으로는 급등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부분 주가 흐름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가레인 같은 경우도 5G 기지국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인 커넥터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고, 또 기지국 안테나 역시 당시에 삼성전자랑 여러 어떤 공급 협의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해 최고가를 찍기도 했었는데, 또 지금까지는 이 기가레인도 전반적인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5G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장기적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사업을 활성화할 거라는 그런 기대에 대부분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20년도나 과거를 비춰봤을 때 이제 앞으로 좀 장기적인 어떤 성장이 있을지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DC 네트워크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서 네트워크 사업 분야에서 매출 5조 원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그간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이 다소 부진했다라는 평가도 나오던데요. 부진했다라고 평가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국내 그 5G 장비주들은 아무래도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글로벌 통신 기업들과 삼성전자의 그 5G 관련 사업이 부진하니까 최근 1년간 굉장히 이제 주가 흐름도 많이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방금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력 공급 업체인 삼성전자의 부진 때문이라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어떤 국내 중소장비 업체들의 경우 삼성전자 역할이 굉장히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당시 지금도 그렇죠. 사실 최고 경영진이 좀 부재인 상황이고 그리고 영업 전략 실패가 결국 수주 성과 부진으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5G 사업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 반전될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지난 한 해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벌어들인 매출에서 그 수익 대부분이 반도체, 가전, 뭐 무선 사업부에서 벌고 있고 네트워크 사업부는 굉장히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실제 17년 이후에도 네트워크 사업부가 분기에 벌어들인 매출이 1조 원대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뭐 1조도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삼성전자의 그 전체적인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그런 뭐 전략 실패라든가 좀 사업 확장을 하지 않는 부분이 그런 다양한 말 그대로 네트워크 사업에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코로나 영향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도 다시 이번에 이제 DC 네트워크와 그런 굉장히 또 4년 계약을 체결을 통해서 다소 부진했던 네트워크 사업 매출 확대를 노릴 수 있게 됐고 또 지난해 뭐 영국의 5G 장비 업체 공급에 의해서 캐나다, 뉴질랜드 등 그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네트워크 사업이 지금보다는 뭐 물론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그래도 다소 앞으로 향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망을. 예,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는 1%대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오름폭을 좀 줄인 상황이고요. 이번 통신장비 수주 소식이 어떻게 삼성전자에는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 좀 봐주십시오. 예.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이 수주 소식이 말 그대로 이 수주 소식만 봤을 때 이게 과연 변곡점이 될까? 저는 여기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분기에만 각각 이제 77조 그리고 14조를 이제 기록을 했죠. 그리고 2분기도 뭐 이제 한 80조나 뭐 한 14조 9천억 정도 대략 뭐 비슷하거나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분기 매출만 70조, 80조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1조 수주를 했다고 해서 이게 변곡점이 되냐? 저는 좀 의문이고요, 굉장히. 오히려 삼성전자의 실제 그런 변곡점이나 어떤 실적의 흐름을 살피기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된 좀 이슈를 봐야 된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디램 가격도 좀 부진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반도체 수요도 좀 부진한 편이었는데 2분기에는 그 디램과 낸드 비트랑 큐라랑 증가율이 각각 뭐 한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수요 둔화 요인을 아무래도 좀 극복할 거로는 보고 있고요. 다만 스마트폰과 뭐 TV 출하량 이런 어떤 가전 부분에서는 좀 일정 부분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00조가 되는 기업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실적이 좋고 뭐 네트워크 사업을 확장하고 한다는데 결국은 어떤 거시경제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글로벌적인 그런 경제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상승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평가는 매우 좋아요. 예, 누가 이제 봐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좀 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삼성전자는 그렇게 좀 거시경제가 받쳐주고 또 외국인 투자자나 기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면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이런 투자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종목 중 하나입니다. 매우 무겁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긴축 시기에 아무래도 투자 주체금의 그런 자금들이 좀 부족하고 또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현재 글로벌적인 상황에서 과연 단기간에 어떤 변곡점으로 작용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있고요. 다만 이 부정적이라는 것이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굉장히 좀 실적이 저조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이 아니고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후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은 보입니다. 분명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기업이고 또 시가총액 400조가 달하는 만큼 여러 ETF라든가 뭐 관련된 뭐 패시브 자금도 굉장히 많이 이제 엮여 있는 기업이고요. 또 글로벌적인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성이나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 좀 화랑을 보이면서 굉장히 성장세가 더욱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처럼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이 위축되고 어떤 금리 인상이나 긴축을 통해서 통화량이 축소되고 또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이 선호되는 현 시점에서는 조금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간보기식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부정도 긍정도 아닌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르면 앞으로 5G, 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5G 품질 문제가 아직까지도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관련 생태계 성장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을 선매수해 볼 수 있을지 종목에 대한 분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3일 이제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잠깐 이제 살펴보면은 5세대, 5세대 이동통신 현실화에 속도를 내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지 반영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통신 강국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2019년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그러나 지금까지 사실 5G 속도나 이런 품질 문제는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통신사들의 5G 기지국 증설을 촉진해서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등 빠르고 안전한 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고요. 또 26년까지 6G 표준 선정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전략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그런 국가 사이버 안보위를 설치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였죠. 또 5G뿐만 아니라 6G 얘기도 나왔고요. 6G만 나올까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땐 7G, 8G 이런 것도 다 계속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성장세는 고도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여기서 대기업 주도로 시작해서 기술력이나 수조 확보가 된 그런 협력 업체들도 당연히 이제 함께 성장할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기술 발전이 결코 매출 발전이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과거에도 보면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로 통신, 통신 이런 메가패스였나요?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어떤 과거 통신사들도 사용할 시점에도 지금보다 통신컬이 굉장히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신료도 굉장히 비쌌고요. 기업들 수익성도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술 발전이 되면은 생태계 성장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런 기술 발전이 꼭 수익성과 주가 흐름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직접적보다는 좀 간접적 수혜를 볼 수 있는 고도 기술이 필요한 우주항공, 드론, 국방 등 그런 산업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통신 관련 종목들이죠. 대표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종목이 휴니드라는 종목이고요. 국내 항공전자 시스템 및 군 전술통신 개발 및 제조업체입니다. 그 5G보다도 좀 방산주에도 뽑히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고도의 통신 그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통신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고성능 제품 개발이 가능하고요. 또 꾸준한 수요가 있는 종목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일 좀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런 5G 관련된 간접적 장기전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국방 기술 여러 그런 테마성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일 조금 조정받는 부분, 적정선염 9,500원 아래에서 조금씩 이제 분할로 담아간다면은 충분히 5G 관련해가지고 통신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수익이 실현 가능한 종목이라고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1조 원 규모 또 통신 장비 수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주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마켓 로드맵은 골드스타잇의 박철민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철민 이사의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이시죠.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간 역사적으로 상승폭이 가장 강한 달이다라고 평가받았던 4월이 저희에게는 잔인한 4월, 악몽의 4월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난 4월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뭐 고난의 행군했죠. 고난의 행군하고 이제 사실 이게 뭐 어떤 근거냐면은 미국에서 11월부터 5월까지가 가장 수익률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6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 뭐 강한 4월 마지막에 치고 올라간 4월이라 그랬는데 저 1분기에 보세요. 1분기에 보면은 불확실성의 위기들이 막 이제 뭐 확장이 되고 있었어요. 뭐 우크라이나를 빼더라도 중국이 봉쇄를 시작했고 경기 침체된다고 그러고 금리 올린다고 이런 것들이 2분기 들어오면서 2분기의 첫 달인 4월 달에 실체들이 드러났습니다. 75bp 올린다, 뭐 50bp를 몇 번 한다 그러니까 사실 무서울 때가요. 이 칼집에서 칼을 빼기 전에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저거 네. 어떤 칼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한 실체가 드러나는 시기에서 가장 공포감을 느낀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분위기는요, 3분기에는 지금 뭐 다들 전망에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3분기에는 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달이 바닥을 다진 그런 역할을 해준 거는 같습니다만은 사실 뭐 우리 떠나간 애인이나 뭐 떠나버린 버스 다시 안 잡듯이 4월은 이제 묻어두시고요. 이제 5월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한 기업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도 보면은 20만 명이 줄어서 지금 뭐 14%가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총 넷플릭스 가입 회원수를 보면 2억 명이에요. 굉장히 조그만 것에도 지금 민감했던 장이 4월 달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칼을 얼마나 큰 칼을 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외국인들이 막 팔아 제끼기 시작했죠. 3월 달에 5조 2천억 뭐 그다음에 4월 달에도 지금 5조 넘게 해서 지금 사실 3, 4, 5월 달 요것만 놓더라도 지금 13조를 지금 매도를 했단 말이죠. 네. 그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왜 그럼 외국인들이 팔으냐?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주식이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 분석하기는 이런 리포지셔닝을 하는 것들이 거의 90%가 지금 일어났다. 그러니까 90% 정도를 완료를 했다고 지금 판단하니까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나가고 그 피해는 오롯이 또 우리 한국 증시가 받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로빈훗들 개인 투자자들을 평가할 때 상당수가 포지셔닝을 중립화하고 있다. 왜? FOMC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중립화를 하다 보니까 4월 달에 많이 뺐죠. 5월은 다 아시겠지만 sell in May and go away. 그래서 5월 달엔 팔아라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에 대한 어떤 둔화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5월 달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에 5월 달에는 계속 팔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가 조금 낙관론과 비관론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에 외국인이 팔 한국 주식이 별로 없어요. 지금
외국인의 이 비율이 30.9%까지 내려왔거든요. 팔 주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지금 뭐 저는 뭐 굉장히 낙관론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바닥을 지금 다져놓고 5를 우리가 맞은 거 아니냐. 좀 긍정적인 저는 포지셔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뉴욕 증시 얘기를 네. 좀 더 하겠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게 증시 하락의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로 미뤄봤을 때 네. 미국 증시 조정폭은 적절했다라고 보시는지요? 뭐 다들 과민했다, 과도한 반응을 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더라도요. 미국 경제가 이제 건실하기만 하면 잘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금리 상승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뭐 브레이크를 걸었던 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1분기 경제 성장 마이너스를 살짝 분석을 해보면요. 이게요,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순수출이 성장률 기여도에 마이너스 3.2%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안 된 부분, 세계적인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를 빼면요, 미국 경제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롯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이제 노동시장이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도 굉장히 지금 잘 컨트롤이 되고 있고요. 소비 지출,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러면은 자 지금 미국이 그러면 금리 상승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그릇을 갖고 있느냐?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실질 금리는요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더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 금리인데 실질 금리 아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 금리는 아직 사실 뭐 금리의 급등이 악재로 작동하지만 이렇게 펀더멘털을 잘 관리를 한다면은 사실 이제 미국의 증시 조정폭은 뭐 그렇게 큰 영향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내일 이제 큰 뉴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맞이할 겁니다. FOMC에서 이제 얼마 올리느니 뭐 등등 하는데 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일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야 되느냐 이제 보시는데 자 이제 여기 이거는 통계치예요. 예. 2021년에 매파적인 9월 달에 매파적인 포지션으로 지금 바뀝니다. 그리고 5번의 FOMC가 있었는데 4번 이후에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부터 보면 12번 더 플러스가 있는데 그때는 10번은 내림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5번은 FOMC 하면은 그대로 3일간은 올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조심스럽게 FOMC에서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로 인해서 지금 뭐 주말 장들은 좋아 보일 수 있는 여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증시에서 이 빅테크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었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믿을 건 빅테크주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5월부터 반등이 시작될 거다 앞서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또 어떻게 옥석 관리기를 해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 여쭤볼까요? 반등의 조건이 좀 있지 않았겠어요? 뭐 반등한다는 게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반등인 게 일단은 페드하고 FOMC에서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점 피크아웃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주 시장과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6월 달에 지금 75bp 자이언트 스텝 지금 한다는 게 지금 주가에는 몇 프로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다고 보세요. 98%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98%가 지금 6월 달에는 75bp 올리는 걸 아는데 그러면 정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75bp 오르면 이거 와장창 무너질 것 같은데 야 75bp 한 번 올리고 나면 그다음에 정점이 간다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봉쇄 조치를 좀 완화해줘야 공급망들이 지금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까지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세계 경기는 바닥이 되는 걸 세 가지가 지금 나와야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들어올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미국 증시인데 뭐냐면요. 네.
주식도 떨어졌잖아요. 채권도 떨어졌어요. 채권도 8% 이상 좀 떨어졌어요. 두 개가 동시에 하락한 거는 1994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지면 주식에 있는 자금들이 채권으로 가서 그거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는 상황이 지금 이제 5월 달이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이런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를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배경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인데요. 그렇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내년 또는 내후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네. 우려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앞서서 이제 노동시장은 비교적 견조하다라는 네.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동시장 너무 좋아요. 지금 미국이 아주 단 한 가지 핵심 근거를 대라 그러면 지금 노동시장을 대고 있고요. 예. 믿는 구석은 노동시장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어저께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구직 채용 공고를 한 숫자가 1,154만 개예요. 이러면 어떤 숫자냐면 지금 이제 구직자들이 구직하는 데 있어서 자기 앞에 직장이 몇 개가 나냐면 1.9개입니다. 지난달에 1.7개였거든요. 네. 1.9개라면 두 개 중에 하나 임금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인 지금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숫자가 450만 명이고요. 지난달보다 지금 뭐 20만 명가량이 지금 늘어나는데 자발적 퇴직자라는 게 퇴직하는 게 뭐가 좋지? 좋은 임금 있는 데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주면 가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뭐 건강하다고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고용 시장은 굉장히 탄탄하게.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실업률 3%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고용에 대해서는 뭐 사실 미국 시장은 할 말이 없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지금 임금을 좀 올려주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이 지금 이제 굉장히 화두로 되고 있고요.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서로 감고 올라가는 효과를 스파이럴 이펙트라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장기화할 수 있는 부분들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란 자체가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우리의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것까지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충분한 고용시장의 지지선은 지금 미국 경제가 믿고 있는 가장 큰 핵심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원장님은 이번 미국의 FOMC 회의 이유가 어떤 5월 증시 상승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도 같은데 앞으로 글로벌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또 투자할 때 어떤 유의점이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실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실적과 현금 흐름을 가진 부분들이 근데 실적도 지금 미국의 큰 뭐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뭐 푹푹 떨어지는데 실적은 좋잖아요. 실적이 과거에 두 자릿수 났던 거가 떨어졌다는 거지. 지금 실적은 좋은데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상황은요. 사실 그러니까 단기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그리고 실적이 호조를 그러니까 단기간에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여기서 황금박씨입니다. 그리고 성장주는요 항상 사야 될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같이 뭐 불황이 오니 마니 불황의 초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가 성장주는 항상 승자의 어떤 축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셨을 때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지금 외국인들 이제 지분율 보면은 30.9%에 30% 굉장히 내려와 있잖아요. 네. 팔 주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요번 주하고 사실 5월 9일 날 또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에 그 주변에서의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자, 팔 주식이 없는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에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따라서 지금 사고 다발 구간이긴 합니다만 5월 9일까지 잘 보시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활발한 장을 기대하셔도 뭐 괜찮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FOMC 회의 이후로 5월 증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성장주 불황초 매수 시기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실적주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최양호 원장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